동아, 태연이 좀 수빈이, 스루, 한빈, 채원, 준영. 풀이할 거 있나? 보니까 틀린 게 뭐 틀렸더라 애들이? 3번 다 맞은 것 같고 4번이 틀린 학생들이 있던데 4번은 이게 변이기 때문에 변이는 A의 sin 오메가 t로 표현하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게 뭡니까? 진폭이고 이거는 각속도니까 진폭은 거기에서 그래프에서 얼마입니까? 15죠. 그죠? 그 다음에 각속도 오메가는 t분의 2파입니다. 그죠? 근데 자, 그 그래프에서 이 시간 t는 보세요. 이게 2파이일 때 2파이면 360도죠. 그죠? 원이 한 바퀴 딱 돌았을 때 사인 그래프가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가 360도 돌았을 때요. 2파이. 한 바퀴 돌았을 때. 그때 시간이 지금 이 축이 시간축으로 나와 있거든. 그죠? 그러면 이게 2초란 얘기죠. 2초. 그죠? 이게 2초인 거야. 2초. 그래서 여기다 2초를 넣으면 파이가 되는 거죠. 이 자리에 15 파이 요거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됐죠? 그리고 2번은 자르면은 원래 거보다 그 용수철 개수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2배로 커져요. 2배로 커져요. 이거는 이렇게 해보시면 되겠죠. 용수철이 이렇게 있었는데 이게 원래 값이 K였어. 근데 얘를 반으로 자른다라고 했죠. 반으로 자르게 되면 이 용수철 개수가 달라진다는 얘기인데 요걸 이제 K-라고 생각하고 요것도 반으로 잘랐으니까 똑같은 걸 잘랐으니까 K- 이렇게 됐겠죠. 그죠? 그죠? 그러면 K분의 1이라는 것이 이거 직렬로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용수철 직렬로 달았을 때는 뭐가 같고 뭐가 다르죠? 용수철 직렬로 연결하면은 어떤 것이 같고 어떤 것이 달라지느냐. 그거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그죠? 이렇게 달려있다라고 하면 여기서 잡아당기는 물체가 있기 때문에 요 용수철과 요 용수철에 작용하는 힘은 같은 거야. 그지? 근데 용수철 개수에 따라서 얘는 많이 늘어날 수도 있고 얘는 조금만 늘어날 수도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힘이 일정하기 때문에 힘은 마이너스 kx이기 때문에 이게 일정하면 이게 다르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더하게 되면 즉 역수로 얘랑 얘는 역수 관계니까 역수로 합해야지만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이런 관계가 있다는 얘기죠. 그럼 요게 뭡니까? K-분의 2죠. 그죠? 그러면 K-는 2K네. 맞니? 지금 우리는 얘를 알고 싶은 거잖아, 얘. 얘가 얘. 그죠? 얘가 처음 용수철 개수의 2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주기 구하라고 했죠? 그죠? 주기는 t는 2파이의 루트의 k분의 m이니까 이게 2배가 되기 때문에 전체 루트 2분의 1배. 그죠? 2분의 루트 2배 이렇게 해도 되고. 됐나요?
1번은 틀린 사람 없었던 것 같은데. 그죠? 자, 됐습니까? 또 질문 있나요, 혹시? 없으면, 자, 오늘 저기로 갑시다. 그 217페이지 만유인력의 법칙. 그러면서 케플러 법칙이 먼저 등장을 하죠. 그죠? 저번 시간에 끝날 때, 이 케플러 법칙이 나오게 되기까지의 그냥 흐름을 대략적으로 알려드렸었죠. 그죠? 그래서, 케플러 법칙이 나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만유인력이 등장을 하는데, 뉴턴이 뭘 하기 위해서? 케플러 법칙을 증명하기 위해서 도입했던 것이 만유인력을 낳는 결과가 된 거야. 알겠어요? 그냥 뉴턴이 사가 떨어지니까 만유인력이구나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건 아니고, 알겠죠? 그리고 사가보다는 뉴턴은 달에 관심이 있었죠. 달이 힘을 받기 때문에 사가가 떨어지면 달도 똑같이 지구의 힘을 받으면 떨어질 거다. 그런 개념에서 시작을 한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런 식으로 해서 만유인력이 만들어지게 되는 과정인데 그걸 이제 조금 봅시다. 자, 먼저 케플러 법칙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고 그 다음에 만유인력이 어떤 식으로 나왔는지 한번 보죠. 케플러 법칙. 세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뭡니까? 타원 궤도의 법칙. 자, 타원 궤도의 법칙은 뭐죠? 이거는 행성들이 원운동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티코 브라의 그 관측 자료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검증을 해보니까 타원 궤도를 도는 걸로 계산이 나온 거죠. 그죠? 그러면 일단 타원이 뭡니까? 타원은 그렇죠. 오케이. 자, 타원은 일단 초점이라는 게 있어요. 초점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 군데가 있고, 여기 초점이고, 그 다음에, 한쪽이 길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걸 이제 장반경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요거. 긴 반지름. 요거는 이제 단반경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타원이라고 하면 하나의 초점에서, 그죠? 다른 초점 있는 이 선이, 일정한 점들의 모임이야. 즉, 이 길이랑 이 길이를 합한 값, 여기를 뭐 L1이라고 하고, 여기를 L2라고 했을 때, L1 플러스 L2 값이 항상 일정해야 돼요. 여기 이제 일정한 점들의 모임입니다. 그죠? 자, 이렇게 되는 거고, 혹시 타원 방정식 아는 사람? 원의 방정식 아는 사람? 어떻게 되죠?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r제곱. 그죠? 보통 이제 그게 1이라고 하면 1이 되는 거죠. 그죠? 근데 타원은 이렇게 됩니다. 타원은. 이런 식이에요. 이런 식. 아니, 반지름이 1이라고 치면. 그러니까, 요것과 요게 같아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원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럼 원은 타원의 특수한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거 있죠. 자, 여기가 5고, 여기 마이너스 5. 그죠? 자, 여기는 3. 여기는 마이너스 3. 이러면 여기를 지나는 타원이 있을 거란 말이지. 그지?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가 5분의 x제곱. 여기가 3분의 y제곱. 이런 식이죠. 이 부분이. 그러면 반대로 이렇게 변하면 여기가 3, 여기 5 이런 식으로 바뀐다는 얘기예요. 그런 형태가 이제 타원이라서 이 타원에서부터 쭉 정리를 해서 이 증명도 할 수 있고 한 건데 우리는 뭐 수학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니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는 뭘 알아야 되냐면 이 타원 궤도를 돈다라고 했는데 이 타원 궤도에서 한 초점에 누가 있다? 여기 이제 태양이 있는 거죠. 태양이 현재 태양이 이렇게 있고, 그래서 태양이 한 초점 상에 있기 때문에 나머지 녀석들은 이 궤도를 이렇게 도는 거예요. 그래서 태양과 가까운 지점, 요 지점을 뭐라고 부르죠? 근일점이라고 불러요. 근일점. 그 다음 태양에서 먼 지점이 여기 있죠. 여기를 원일점 이런 식으로 불러주고요. 어느 쪽이 겨울입니까? 어느 쪽이 겨울이겠어요? 그렇죠. 여기가 겨울. 여기가 여름이에요. 북반구에서. 알겠죠? 그 얘기는 자전축이 원일점에서 이쪽 태양 쪽으로 윗부분이 기울어져 있는 겁니다. 그죠? 23.5도 수직에 대해서 기울어져 있는 거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자전축의 영향이 훨씬 크다는 얘기거든. 요 거리와 요 거리가 우리가 지금 이렇게 그려놨기 때문에 엄청나죠. 그죠? 실제 이 정도 비율이면 여기가 당연히 겨울이 될 거예요. 알겠어요? 근데 지구의 공정 궤도는 거의 원에 가깝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원일점과 근일점 차이에 의한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의 그 차이가 많이 나는 것보다는 자전축이 기울어져 가지고 북반구에서는 지면과 입사하는 각도 있죠. 그것에 의한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의 차이가 훨씬 크게 난다는 뜻입니다. 알겠죠? 그런 얘기예요. 자, 어쨌든 대부분 다 이렇게 돌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납작한 정도를 우리가 즉 이 초점이 얼마나 뭐냐 가까우냐 이걸 갖다가 20률이라고 합니다. 20률. 그래서 20률을 보통 2라고 표현하는데, 자, 0에서 1 사이로 왔다 갔다 이렇게 보통을 해요. 0이면 어떻게 했습니까? 0이면 원이겠지. 그죠? 요거는 원입니다. 원. 1이면 뭐가 되냐면 포물선이 돼요. 1이면 1 이상이면 요 이상이면 쌍곡선이 됩니다. 쌍곡선. 그래서 굉장히 심한 애들은 이제 포물선은 굉장히 큰 타원이기 때문에 그 해성들 있죠. 해성들은 태양 근처로 오게 되면 포물선 궤도를 그린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쨌든 요런 정도만 알아두셔도 되겠습니다. 타원 궤도의 법칙.
수학적으로 조금 여러분들 이제 더 성숙해지면 저런 것들은 쉽게 유도가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제2법칙 있죠. 요거는 제2법칙. 면적, 속도, 일정의 법칙이라고요. 요거는 이제 증명 과정이 막 난잡합니다.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선생님이 요걸 하나 해드릴게요. 그나마 대략적으로 여러분들 조금 알아들을 수 있는 내용을 한번 해봅시다. 자, 여기가 초점, 여기 초점이야. 여기 초점. 똑같이 이렇게 그어볼게. 여기가 초점이야. 여기 이제 태양이 있는데 이건 무슨 얘기를 할 거냐 하면 여기서 여기까지 R 벡터라는 게 있습니다. R 벡터. R 벡터. 근데 얘가 조금 움직이면 여기로 가겠죠? 그죠? 이쪽으로 갈 거야. 그런데 아주 조금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 지금 얘기할 거예요. 아주 조금. 미소 변이. 즉, 1에서 2로 이게 바뀐 거죠. 근데 사실 이 길이는 차이가 거의 없을 겁니다. 알겠어요? 자, 요것에 대해서 이렇게 변이면 원래 우리가 델타 R 이런 식으로 표현했죠. 그죠? 근데 그거보다 훨씬 작은, 굉장히 작은 형태로 하면 D로 표현합니다. DR. 자,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원하는 거는 뭐냐면 요 면적에 대한 거예요. 면적. 이 면적은 어떤 녀석과 같으냐? 자, 요렇게 선생님이 그려볼게요. 이렇게 그리면 뭡니까? 평행사변형이 나오죠. 그죠? 근데 아주 조금 가는 거니까 사실은 거의 직사각형이나 마찬가지일 겁니다. 어쨌든 이 전체 면적의 절반이 되겠지. 절반. 그게 우리가 지금 원하는 건데 자, 면적을 A라고 두고 요 면적은 그러면 가로 곱하기 세로 요거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자, 요걸 R 벡터 크로스 곱입니다. 이거. 알겠죠? 크로스 곱 DR. 요것의 크기입니다. 크기. 알겠죠? 크기. 그러면 얘도 어떤 넓이가 되겠냐? 아주 좁은 넓이가 될 거다. 일단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크로스 벡터는 우리가 조금 들어봤기 때문에 그죠? 요 결과는 벡터로 나오겠죠, 그죠? 자, 근데 이 DR이라는 것은 이쪽 방향의 선 속에다가 얘가 움직인 시간을 곱해주면 이 변이랑 같은 거죠. 맞나요? 즉, DR 요것은 V에다가 DT를 곱하면 되겠지. 아주 짧은 시간. 그죠? 그걸로 한번 바꿔봅시다. 왜 선생님이 갑자기 안 하던 요걸 하느냐? 이거는 그나마 제대로 된 것을 유도 과정을 봐야지만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안 그러면 거의 그냥 대충 얘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야. 자, 요 부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V 벡터의 dt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돼요.
그냥 어떤 식으로 넘어가는지만 확인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요 R 벡터하고 여기에서 요걸 봅시다. 뒤에서 이제 조만간 우리가 배울 내용이기 때문에 뒤쪽에서 우리가 요걸 각운동량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각운동량. 여러분들 운동량은 들어봤죠? 혹시 운동량 들어본 사람들은 식이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운동량식? 모르나? 자, 각운동량이라는 게 있어요. 그냥 운동량은 선운동량입니다. MV라고 하는 겁니다. MV. 그건 선운동량인데 각운동량, 회전할 때 각속도가 있을 때 그 운동량에 대한 거예요. 우리 선운동량도 보존이 되는 양이에요. 물리학에서, 자, 화학에서는 보존되는 양 하면 뭐 질량도 있고 뭐 이것저것 많죠. 그죠? 근데 물리에서는 보존되는 양 하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뭐 있을까? 역학적 에너지 보존 이런 거는 아주 특수한 경우밖에 안 되는 거잖아. 그지? 그냥 우리 우주에서 보존되는 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에너지 보존. 그 다음에 운동량 보존. 근데 운동량에서 뭐가 있다? 선운동량과 각운동량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죠. 알겠죠? 그래서 이 각운동량은 어떻게 표현되느냐 하면 이렇게 표현되거든. R 크로스 P인데 이거 증명하는 과정도 또 상당히 깁니다. 또 상당히 또 공부를 해야 돼요. 회전 운동에 대한 것들을 배워야 되기 때문에 우리 아직 안 배웠죠. 그죠? 그러면 이건 뭐냐면 R 벡터에 요게 MV입니다. MV. V 벡터 요거를 이렇게 하고 M은 스칼라니까 빼버립시다. 요거를 이렇게 이렇게 표현 가능해요. 여기에서 바로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또 벡터 계산을 겁나게 돼야 돼. 그래서 이렇게 넘어온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 요거를 넘겨주면 요렇게 되겠죠? R 크로스 V가 무엇과 같다? M분의 L과 같다. 요 정도는 그냥 이렇게 되는구나 알 수 있겠죠. 물론 여기 사이에 되는 것들은 또 생략을 했지만 대략적으로 뭐 이렇게 될 것 같아. 그죠? 자, 요 녀석이 그럼 뭐가 되는 겁니까? M분의 L이 된다는 뜻이에요. 여기다 한번 넣어 볼게요. 일단 자, M분의 L인데 M은 스칼라고 이 L이 벡터량이거든요. 벡터량. 각 운동량 벡터량입니다. 그래서 얘는 앞으로 빼낼게. 그리고 여기 그걸 빼먹었네. 절반이니까 2분의 1이 들어가야 돼요. 2분의 1. 삼각형의 면적이니까 우리는. 자, 그래서 2m분의 1이고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요거 절대값. 자, 각 운동량 들어가고요. dt도 빼버립시다. 스칼라량 요거. 자, 요렇게 되겠죠? 여기까지 됐죠? 그죠? 그러면 dt를 이쪽으로 넘겨 볼게요. 자, 그러면 어떤 식이 나오느냐면 dt분의 dA. 아주 짧은 시간 동안 이 R 벡터가 쓸고 지나가는 이 면적이 있죠. 삼각형 면적이죠. 요것은 무엇과 같아지느냐 봤더니 자, 2m분의 요거의 크기죠. 그죠? 요거의 크기를 그냥 L이라고 해볼게요. L.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 맞니? 자, 이렇게 표현하고 나면, 자, 이게 뭐, 어떤 양이라고 했어요? 각운동량 크기라고 했죠. 각운동량이 보존되는 양이에요. 질량도 행성이 여기를 돌 때 질량이 변하진 않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전체가 어떻게 된다? 보존되는 양이 되는 거예요. 보존. 여기가 보존되기 때문에 여기는 어떻게 돼야 돼? 항상 일정한 값을 나타내야 돼. 결국은 요 R 벡터 있지요. 행성과 태양을 잇는 직선. 요게 일정 시간 동안 요 타원 궤도를 돌면서 쓸고 가는 면적은 항상 일정해야 된다.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리고 책에서는 이제 면적 속도 일정의 법칙 하면 이렇게 나와 있을 거야. RV는 라지 R, 라지 V 이런 식으로 표현해 놨죠. 그죠? 이거를 갖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표현하죠. R1일 때 V1, 그럼 R2일 때 V2 이런 값들이 전부 다 일정해야 된다. 맞니? 이게 면적 속도 일정의 법칙을 표현하는 식인데 저게 사실은 뭐냐? 이거야, 이거. 벡터, 크로스 벡터입니다. 알겠어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고등학교 수준에서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RV 이렇게 해놓은 거야. 됐죠? 이게 이제 제2법칙입니다. 제2법칙. 그러면 제2법칙은 그냥 이렇게 끝나면 조금 아쉬워. 뭐도 해야 되느냐? 이것도 한번 해봅시다. 그렇다면 제2법칙은 여기 태양이 이렇게 있으면 자, 여기가 이제 이렇게 돌 때 여기 A, 여기 뭐 B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간다. 그러면 이 면적 S1하고 S2가 같은 거죠. 그죠? 자, 그럼 여기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A 지점하고 B 지점에 대해서 먼저 속도는 누가 커요? A와 B 중에 A가 큰 거죠. 이쪽이 큰 겁니다. 면적은 같지만 빠르기는 여기가 빠릅니다. 빠르고 느리죠. 이건 당연한 거죠. 자, 운동 에너지는 누가 큰가요? 운동 에너지는 여기 커야지. 속도가 빠르니까 2분의 1 mv 제곱인데, 그죠? 여기가 크다. 여기가 상대적으로 작다. 원일점 부근이 작네. 자, 위치 에너지는 포텐셜 에너지죠. 위치 에너지. 자, 이거는 어디가 커요? 위치 에너지. 당연히 P가 크죠. 뭐가 크니까? 높이 H. 그죠?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자, 요게 작고 큽니다. 그러면 역학적 에너지는? 역학적 에너지 어떻게 돼요? 역학적 에너지. 이거 합이 역학적 에너지죠. 같겠죠? 그죠?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 됩니다. 우주 공간에서 행성이 도는 거기 때문에 마찰을 무시할 수 있거든요. 그죠? 가속도는
가속도는 어떻게 돼요? 자, 가속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A가 A는 뭐하고 관련이 있을까? 자, 그러면 힘을 생각해 보요. 힘을 먼저 생각해 봐. 이걸 원운동이라고 생각하면, 그죠? 거의 원운동에 가까우니까 원운동이라고 생각하면 힘은 어떤 힘이 걸려야 돼요? 구심력이 걸려야 되겠죠. 근데 구심력으로 작용하는 게 뭡니까? 만율력이죠. 그죠? 그러면 구심력, R분의 mv 제곱이, 그죠? 이게 ma가 일단 돼야 되는 거잖아. 그죠? 그런데 이 구심력으로 사용되는 거는 뭐죠? 이거는 R 제곱에 G mm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자, 이렇게 날려보면 요만큼이 실제로 뭡니까? 구심 가속도잖아. 그죠? 요게 여기 있는 이 A 구심 가속도거든. 그러면 요걸로 봐도 되겠네? 맞나요? 거리가 멀면 가속도가 어떻게 돼요? 작아진다는 얘기야. 맞죠? 요걸로 보면은 거리랑 속도까지 같이 생각해야 되니까 요걸로 보게 되면 자, 거리만 보면 되잖아. 요건 상수값이니까. 그죠? 요게 이제 태양인데 태양 말고 다른 애가 중심에 있으면은 달라지겠지만 그렇지 않으니까 요 거리가 멀면 가속도가 작고 가까우면 가속도가 커진다. 그런 얘기죠. 그죠? 그래서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쉽게 유추를 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약간 헤매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크답니다. 여기가 작다. 그러면 힘은 그냥 그대로 따라가면 되죠. 됐습니까? 요것도 같이 알아두세요. 면적 속도 일정의 법칙. 자, 219페이지에 있는 그 면적 속도 일정의 법칙, 그거, 증명 과정은 안 봐도 되겠습니다. 보지 마세요. 안 봐도 돼, 이거는. 자, 그 다음에, 218페이지에 있는 제3법칙. 이게 뭡니까? 조화의 법칙이에요, 조화의 법칙. 조화의 법칙은 뭔 얘기죠? 자, 조화의 법칙. 이쪽 거 지울게. 자, 조화의 법칙은, 요 한 바퀴 도는데 걸린 시간 있죠? 그게 뭐예요? 주기죠. 주기. 주기를 제곱한 거 하고요. 주기를 제곱한 거 하고, 그 다음에, 타원에서, 이게 아까 뭐라고 그랬죠? 요거, 저 크기를 뭐라고 불렀습니까? 긴 반지름, 장반경입니다. 장반경. 단반경 말고 장반경, 긴 쪽. 여기서부터 또 따지지 마세요. 여기 초점에서 이렇게 따지면 안 됩니다. 알겠죠? 타원이 장반경. 장반경을 갖다가 A라고 두면 이 A의 세제곱. 요게
비례관계에 있다는 얘기야. 이게 좋아요, 법칙이. 그래서 비례상수 K를 넣어서 우리가 T의 제곱은 K의 A의 3승.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건 뭘로 찾아냈다? 관측 자료를 가지고. 관측 자료를 가지고.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멀리 있으면 한 바퀴 도는데 걸린 시간이 길어진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죠? 예를 들어서 뭐 한번 볼까? (229페이지) 가가지고 7번을 한번 풀어보세요. 7번만 간단하게 풀어보세요. 같아.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 이걸 그냥 한번 적용시켜 보는 거예요. 적용시켜 보는. 정확하게 알고 있는 애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지구, 그 다음에 지구의 공전 주기를 알고 있으면 다른 것들 중에 뭐만 알면 공전 주기만 알면 뭘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장반경 길이를 알 수 있다는 얘기야. 엄청난 거야. 그죠? 우주에서는 사실 천문학에서 제일 어려운 게 뭔지 아니? 천문학에서? 천문학자들 제일 어려워하는 게 거리 재는 겁니다. 거리. 거리 재는 방식도 엄청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예를 들면은 뭐 연주시차, 그러면 좀 짧은 거리 측정하는 거 등등 있고, 그 다음에 그 거리 지수를 이용해서 절대 등급하고 그 다음에 겉보기 등급 이용해가지고 또 거리 재는 방법도 있고 뭐 있어요. 그 초신성 이용해서 또 거리 재는 방법도 있고.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지구에서 보면 전부 다 뭐밖에 없어요. 한 평면에 박혀 있는 것들의 거리를 재는 거잖아. 너무 어려운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이걸 이용을 하면 걔가 한 바퀴 도는 거 있죠? 한 바퀴 도는 것만 시간만 재면 뭘 알 수 있다? 이걸 알 수 있다. 대단한 기술이에요. 알겠어요? 그리고 그 당시 기술력으로 대단한 겁니다. 거의 이거 언제입니까? 1600년대예요. 1600년대. 그죠? 1600년대면 17세기죠? 그죠? 17세기면 우리나라는 언제입니까? 조선시대인가? 그죠? 조선시대 하고 있을 때 뭐, 거리 재고 장난 아니죠.
요게 이제 조화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요게 2배가 되면 장반경이 2배가 되면 얘는 몇 배가 되는 거야? 2 루트 2배가 되는 거야. 3배가 되면 3 루트 3이 되고 4배가 되면 4 루트 4가 되니까 8배가 됩니다. 9배가 되면 9 루트 9가 돼서 얼마? 27배. 그런 식으로 빠르게 계산도 가능하다. 규칙성이 있다는 거지. 그래서 조화의 법칙 요거 알아두시고, 근데 이제 조화의 법칙을 이렇게 찾아냈는데 뭘로 찾아냈다고 그랬어요? 데이터 가지고 찾아냈다고 그랬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게 맞는 건지 틀린 건지 그 데이터가 제대로 된 건지 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증명을 하는데 누가? 뉴턴이 하는 거죠. 뉴턴. 역학 쪽에서는 뭐 하면 그냥 뉴턴이 다 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220페이지 요거 한번 보죠. 220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만유 인력의 법칙. 이게 어떻게 나왔느냐. 이제 이 타원 궤도를 우리는 뭘로 생각하자? 원 궤도로. 알겠죠? 거의 원 궤도로 해도 별 차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등속 원운동을 하는 행성을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만유인력이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한번 보자. 자, 여기에 이제 태양이 이렇게 있을 겁니다. 태양. 그리고 여기 행성이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오는 거죠. 그죠? 이렇게 빙 도는 거죠. 자, 돌 때, 자, 태양이 행성을 잡아당기는 힘 F라고 해볼게. 그 다음에 행성이 태양을 잡아당기는 힘 작용이면 반작용 F 다시 이렇게. 그 태양 질량은 large M, large M. 그 다음에 행성은 small m 이렇게 하고 반지름은 large R 뭐 이렇게 잡아봅시다. 자, 그러면 일단 이 등속 원운동을 하게끔 해주는 힘은 뭐다? 뭐가 돼요? 구심력이 돼야 되겠죠? 그죠? 자, 구심력 한번 찾아가 봅시다, 이제. 구심력은, 즉, 요 힘 F, 요거에 대해서 한번 보자는 거죠. F는 M, R, 오메가 제곱으로 표현도 되겠죠. 각속도가. 일정한 각속도를 도니까. 등속 원운동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요 오메가는 뭐가 된다? T분의 2파이죠. 구심력 이거 말고 R분의 mv 제곱 선속도를 이용해서 하는 것도 똑같은 결과입니다. 똑같이 나와요. 자, 요것에 제곱을 해주면, 자, 일단 여기에서 t 제곱에 m r 그 다음 4 파이 제곱. 자, 이런 형태로 힘이 나타날 거예요. t 제곱분의 4파이 제곱 mr. 그죠?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 t 제곱을 갖다가 여기서 t 제곱. 요걸 이제 k a 여기에서는 이제 a가 무엇에 해당되는 겁니까? r에 해당되는 거가 되겠죠. 그죠? 타원에서는 장방형 a지만 원이 돼버리면 r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r 3승. 자, 이렇게. 그러면 요 r도 여기서부터는 large r이라고 잡아줄게요. 여기도 large. 여기도 large. 여기서
그래서 라지 R로 기호를 잡았으니까. 자, 요걸 이제 넣어서 조금 정리를 해 봅시다. 자, 넣으면 K에 R 3승분의 그 다음 4파이 제곱 MR 이렇게 되겠죠? 그죠? 아, 그리고 요 질량도 라지 M으로 넣어야 되겠네. 아니지. 얘를 당기는 거지? 아니구나. 맞아. 이렇게.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얘가 이제 제곱이 되고 얘 하나 날라가죠. 그러면 F라는 것이 어떻게 변하느냐 하면 K의 R 제곱분의 4파이 제곱 M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요 부분 있잖아. 요 부분을 이제 잘 생각을 하는 거죠. 요 부분에 대해서. 자, 태양이 행성을, 즉 지구를 잡아당기는 힘이 이렇게 설정이 되면, 자, F 다시 한번 해봅시다. F 다시. F 다시는 어떻게 되겠어요? 지구가 태양을 잡아당기는 힘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자, 여기가 동일하게 들어가는 거 외에 다 다시를 한번 붙여볼게요. 자, 얘는 다시죠? 그죠? 어떨지 모르니까. 그 다음에 이게 이제 R 제곱은 그대로 들어갈 것이고, 4파이 제곱도 그대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질량은 누구의 질량? 태양의 질량. 그죠? 얘가 얘를 돌리는 것과 같은 거니까. 그죠? 그래서 large M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F와 F 다시가 당연히 같아야 되잖아. 그러면 같으면 이 값과 이 값이 같다는 뜻이네요. 여기 한번 적어 볼게요. K분의 4파이 제곱 그 다음 R 제곱분의 M 요것과 K 다시분의 4파이 제곱 그 다음 R 제곱분의 라지 M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결국은 얘가 무엇에? 이 값에 비례한다.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이러면 이제 다 끝난 거죠. 이게 비례하기 때문에 결국 여기에 라지 M만 추가를 시키면 즉 요게 새로운 요걸 갖다가 만유인력 상수로 딱 잡아가지고 본다라고 하면 요게 이제 만유인력 상수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F는 자, 요런 식으로 해서 만유인력을 만들어냈어요. 요거를. 얘랑 얘가 비례관계이기 때문에 자, 이 식에서 얘랑 라지 M이 비례관계면 요 식이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요것과 요것이 사실 같은 거기 때문에 K 다시도 사실은 같아요. 알겠죠? 그래서 F 다시도 결과적으로 스몰 m에 비례를 하기 때문에 여기에도 m을 추가시켜서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만유 인력을 이런 식으로 해서 뉴턴이 만들어낸 거죠. 만들어냈어요. 그러면 조화의 법칙이 이 만유 인력에 의해서 증명이 돼야 되겠죠. 그죠? 자, 요거는 조화의 법칙으로 만유 인력을 이렇게 끌어낸 거다라고 치면, 반대로 만유 인력으로 조화의 법칙 요걸 끌어내 보자. 이게 되느냐? 그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이제 만유 인력이 R 제곱에 GMM이라고 치고, 요것이 이제 등속 원운동을 하기 때문에 R분의 MV 제곱과 같다. 이렇게 두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 V 있죠? V는 뭡니까? 자, V는 T분의 2파이 R과 같죠? 맞나요? 이 원운동이니까 한 바퀴 돌 때의 주기, 그 다음에 한 바퀴 돌 때의 그 원주 2파이 R, 그러면 선속이 나오겠죠? 그럼 이걸 집어넣는다라고 가정을 하면, 자, R 제곱분의 GMM 이꼴 R분의 M, 그 다음 여기다가 T분의 2파이 R 요거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일단 조금 치울 거 치워 봅시다. 치우고 요거 하나, 요거 하나. 그죠? 자, 그러면 여기 R 제곱이 있으니까 우리는 T 제곱과 R 제곱에 대해서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T 제곱은 여기로 보내고 요 R이 여기로 오면 여기는 R 3승이 되겠죠. 자, 그러면 T 제곱을 좌항으로 보내면 T 제곱은, 자, GM은 분모로 내려가고요. 그죠? 그 다음 2파이의 전체 제곱이니까 4파이 제곱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R이 이쪽으로 오니까 R 3승으로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 요 값이 뭐가 되냐면 비례상수 K 값이 된다는 뜻이에요. 요게 K 값이다. 여기에서 선생님이 요거를 잘못 붙여놨구나. 자, 요게 이쪽에 GM이 붙어야 돼. 비례상수. 그러면 이게 같아지는 거예요. 자, 다시. 자, 요게 비례기호죠, 비례기호인데, 비례상수, 이 만유인력 상수를 갖다가, 붙이면 이 두 개가 같아지겠죠. 그죠? 요거 G를 데리고 오니까, 여기 같아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GM 요걸 그대로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요게 나옵니다. 요게. 그래서 T 제곱은 KR 3승. 요게 나오는 거죠. 조화의 법칙이. 자, 그래서 조화의 법칙에서 만유 인력을 이끌어냈고, 그리고 만유 인력으로 다시 조화의 법칙으로 이렇게 이끌어보고 유도를 해보고,
서로 다 맞아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케플러 3법칙이 맞구나라는 걸 알아낸 거죠. 그리고 새로운 힘도 찾아내고. 근데 이제 만유인력은 나중에 여러분들 그거 하게 되면 고전역학에서는 그대로 써도 되지만 나중에 중력장 이런 거 가거나 그러면은 만유인력은 사실 없는 겁니다. 만유인력은 또 없는 거예요. 이렇게 실컷 열심히 배워놨는데 나중에 없는 거래. 참 어이없죠, 그죠? 그런데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겠지만 그 일반 상대성 이론으로 구하는 것과 만유인력으로 구하는 것이 어떤 경우에는 일치한다? 중력이 약한 곳,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일치하고, 그 다음에 달라지는 곳은 어디가 달라지느냐 하면 중력이 매우 강한 곳, 중성자별이나 블랙홀 주변, 이런 쪽이 될 텐데, 우리가 그쪽에 대해서 계산할 일이 거의 없잖아요. 전문가 외에는. 그리고 우리는 이 정도 중고등학교 수준의 수학만 하더라도 만유인력 가지고는 다 계산이 가능한데, 일반 상대성 이론은 전문가들도 힘들어서 헉헉대는 이론이라고 했어요. 너무나 힘들어서 전문가들도 계산하는 게 너무 힘들어하는 그런 이론이야. 심지어 그거를 만들어낸 아인슈타인도 그 이론을 갖다가 전개하기 위해서요, 리만 수학이라는 것을 따로 한 3년 배웁니다. 공부를 해요. 수학 자체를 그 전개를 하기 위해서 다시 공부를 해요. 걔도. 그러니까 장난 아니겠죠. 그 리만 수학이라는 거는 리만 기하학이죠. 기하학. 그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운 거는 뭘 배웠느냐면 유클리드 기하학을 배우는 거예요. 평면상에서. 평면이 있니? 아주 아이디얼한 그런 이상적인 공간에서만 존재하는 건데 사실, 또는 이게 이제 평면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지구상으로 조금 확대를 하면 사실 평면은 없잖아요. 다 곡면이고, 그죠? 그런 곡면, 평면이 아닌 부분에 대한 기하학을 리만 기하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력 이론으로 들어가면 전부 다 질량이 있으면 시공간이 휘어지기 때문에 평면은 없는 거야. 다 그냥 휘어진 거에 대한 얘기죠. 그런 것들을 기술을 하니까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다 수학이야 그냥. 예전에 일반 상대성 이론을 어디에서 주로 수업을 많이 했냐면 대학에서, 우리나라 대학에서는 거의 잘 안 했고 70년대 80년대 그때는 미국에서는 수학과에서 주로 수업을 했어요. 학부 과정에서는 안 하고 석사 과정 이렇게 물리의 학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수학과에서 다루는 그런 부분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게 나중엔 만유인력이 없다라고 하지만 우리는 이 배우는 그런 이유는 있다. 이유는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 만유인력 상수를 갖다가 실제로 이제 측정한 사람이 나옵니다. 이 만유인력 나오고 한 100년 뒤에 캐번디시라고 하는 사람이 측정을 해요. 캐번디시 연구소도 따로 있습니다. 이 사람이 만든 것보다는 이 사람 이름을 딴 연구소가 있는데 굉장히 유명한 연구소예요. 자, 이 캐번디시가 이걸 어떻게 찾아내느냐 하면 실제로 전자기력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큰 힘이라고 했죠. 그죠? 그런데 중력은 그거에 비해서 굉장히 미약한 힘이야. 굉장히 약해요. 약하기 때문에 그걸 이제 물체 두 개를 두고
얘네가 작용하는 그런 만유 인력을 측정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 얘와 질량 가지고 있으니까 가까이 가져 놓으면 얘가 싹 끌어당길 거야. 근데 그게 너무 미세하다는 얘기죠. 그걸 도대체 어떻게 측정하느냐? 이 실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냥 일반 실이 아니고 수정으로 만드는 실이 있어요. 거기에다가 비틀림, 상수 뭐 이런 것들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거울을 하나 딱 붙여 놓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어떤 질량을 가지고 오면 이 힘을 받겠죠. 그죠? 근데 너무 미세한 거죠. 그러나 살짝 틀어는 지겠죠. 미세하지만 틀어진다는 얘기죠. 그럼 거울에다가 빔을 쏘는 겁니다. 빔을 딱 쏘면 가까이에서는 각도가 살짝 변하지만 이게 아주 멀어지면 어떻게 돼요? 꽤 커지죠. 측정할 수 있을 정도로 커지는 지점에서 간출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걸 실제로 측정을 합니다. 자, 그래서 그거를 이제 측정한 결과 6.6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1승 정도 된다. 이렇게 상수값이 나온 거죠. 자, 요거 이제 같이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됐죠? 이렇게 보시고. 자, 그 다음에 220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220페이지. 자, 220페이지, 222페이지입니다. 222페이지, sorry. 지구의 이제 중력인데, 요거는 전에도 한번 얘기해 줬는데, 중력이 작용을 하잖아. 그지? 근데 지구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빙빙 돈단 말이지, 얘가. 자, 여기다가. 자, 물체가 여기 이렇게 있으면 얘가 중력을 받는데 중심 방향으로 힘을 받아요. 중심 방향으로 힘 받는 것은 뭐냐면 이 중심이라는 것은 어떤 중심이냐면 지구의 모든 물질이 요 한 점에 모여 있다고 가정했을 때 질점이라고 하는 겁니다. 중심 질량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여기로 뭐를 받느냐 하면 만유 인력을 받습니다. 향해 가려고 해요. 그런데 지구가 돌기 때문에 원심력이 작용한다고 그랬죠? 원심력. 그럼 이 원심력과 즉 지구상에 있으면 비관성계라는 얘기입니다. 비관성계. 그죠? 근데 우리는 보통 지구상에서 우리 지면에 대해서 상대 속도가 0이면 관성계라고 생각을 하고 대부분 문제를 푸는데 자, 이렇게 되면 실제 중력 방향은 이렇게 된다는 뜻이죠. 근데 이렇게 심하게 변하지 않습니다. 거의 이해하고 같아요. 거의 이해하고. 만유인력 방향에서 조금 틀립니다. 조금. 그래서 거의 요걸로 보는데 우리는 요거는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즉 적도에서는 만유인력과 원심력이 정반대고 그 다음 극지방에서는 만유인력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력이 여기서가 제일 작고 여기서가 가장 크다. 요건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알겠죠? 요거 좀 알아두시고. 자, 그 얘기가 이제 그 223페이지에 나와 있는 얘기들이에요. 별건 없는데 거기에서 식 하나 한번 보고 갑시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이제 나오는 식 중에 하나가 물리에서 겁나게 등장하는 근사식으로 나오는 게 있어요. 그거 보려고 223페이지 내용을 조금 봅시다. 자, 중력 변화해서 지구의 자전 영향, 극지방, 적도지방, 위도 파이인 지점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읽어보면 그렇네. 쉽게 이해는 되죠? 자, 그리고 동그라미 2번 보시면 지면에서의 높이와 중력이란 부분 요거 한번 잠시 보고 갑시다.
어려운 얘기는 아닌데 식 하나만 보려고 그래요. 왜냐면 뒤에서 써야 되는 식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중력가속도 g를 갖다가 r 제곱에 gm이라고 했을 때 높이 h 올라가면 그죠? 중력가속도 g 값이 달라지겠지. g 다시로 달라질 거야. 그지? 그래서 g 다시를 어떻게 설정해 놨어요? g 다시는 r 플러스 h, 높이 h만큼 올라갔을 때 원래 r에 대해서 r 플러스 h만큼으로 나눈 값으로 이제 보면 되겠죠? 제곱에 반비례하니까. 그렇게 해서 나온 식이 이 식이 있는데 자, g 다시는 높이 올라가면 달라진다잉. 여기에 g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r로 다 나눠버리면 g분의 g 다시로 해서 r로 일단 나눠봅시다. 어떻게 되니? 1 플러스 r분의 h분의 1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자, 여기서 이렇게 어떻게 갔니? 요거 어떻게 갔니? 요건 어떻게 갔어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요거 어떻게 가냐? 모르겠죠? 왜, 여기서 왜 이렇게 간 거야? 요거만 하나 기억해 놓읍시다. 뒤에서, 이런 거 계속 나와요. 뭐냐면, 과학에서는 근사를 이용한 것들이 좀 나오거든요. 왜? 이런 거 있었죠. G, 사인, 세타, 뭐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이 사인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이 세타가 매우 작으면 이거 사인 세타가 이것과 같다라고 했었죠? 그죠? 그리고 또 매우 작으면 얘는 이것과도 같아요. 이런 식으로 근사하는 방식들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어떤 근사법이 이용을 했느냐 하면 1 플러스 x의 n승이라고 되어 있을 때 이때 x가 매우 작으면 어떻게 근사를 하느냐? 이렇게 근사가 돼요. 1 플러스 n의 x 이렇게 돼버려요. 그러면 봐봐. 여기에서 요거를 갖다가 여기 제곱이 빠졌구만. 여기 제곱. 자, 여기에서 얘를 올리면 어떻게 되죠? 올리면 마이너스가 붙죠? 맞나요? 자, 이렇게 붙여볼게요. 1 플러스 r분의 h의 마이너스 있음. 여기까지는 이해됩니까?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거? 그죠? 그러면 요게 x에 해당되는 거죠? 그죠? 근데 x라는 요 값을 자세히 보시면 이거 뭐예요? 이거 지구 반지름이야. 근데 요 h는 높이 h잖아. 물체가 올라가 있는 높이. 얘에 비해서 얘가 원체 작기 때문에 전체 이걸 x라고 보면 x가 매우 작은 거죠. 그죠? 매우 작으면 근사를 어떻게 할 수 있다? 이렇게 할 수 있다. 1, 요게 n이 내려오는 겁니다. 마이너스의 r분의 2h. 이해되니? 요게 나오는 거죠. 여기 h다. 여기 h. 요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요거 꼭 깔아 놓으세요.
이런 힘들. 알겠죠? 근사법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정리가 됐으면 그 225페이지로 가서 인공위성 얘기가 나오는데, 인공위성 얘기는 뒤에서 다시 할 거야. 요거는 역학적 에너지 쪽 가서 제1우주속도, 제2우주속도, 제3우주속도 이런 것들 배울 거예요. 알겠어요? 제1우주속도는 뭐냐면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런 거야. 지구를 스치듯이 지나간다. 무슨 얘기냐면 원운동, 지구 주위를 원운동할 수 있는 최소의 빠르기.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쪽에서는 이렇게 돌겠죠? 맞나요? 높이가 올라가면 빠르게 달라지겠죠? 그죠? 그러니까 원동시킬 수 있는 속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7.9km 뭐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그 다음에 누가 써놓은 게 제2 우주 속도에서 11.2km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거는 탈출 속도입니다. 탈출 속도. 근데 실제로 이거보다 적은 속도로 탈출시킬 수는 있습니다. 알겠어요? 왜냐하면 지구가 자전을 하잖아. 자전 속도, 적도에서 자전 속도를 이용해서 쏴주면은 자전 속도만큼 뺀 속도로 탈출시킬 수 있어요. 탈출 속도라는 것은 이 탈출 속도에 못 미치면 어떻게 된다는 뜻이에요. 휙 가다 다시 떨어진다는 뜻이에요. 탈출 못 한다는 얘기예요. 그게 이제 행성마다 탈출 속도들이 다 다르다는 얘기예요. 목성, 태양 이런 것들 다 있겠죠. 그죠? 그럼 태양계를 벗어나려면 탈출 속도가 있는데 그거 못 미치면 어떻게 돼요? 휙 갔다 다시 돌아온다는 뜻이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기 뭡니까? 그 주위를 돌고 있는 행성이나 해성이나 어떤 물체들이 전부 다 태양계에 붙잡혀 있는 것들은 탈출 속도에 못 미치면 그 안에서 그냥 삑삑 돌고 있는 거예요, 그냥. 아니면 추락을 한다든지 충돌을 한다든지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인공위성 쪽은 뒤쪽에서 할 거기 때문에 요거는 일단 요 정도 개념만 잡아두시고 넘어가셔도 돼요.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우리 운동량, 충격량 쪽으로 넘어갈 거야. 알겠죠? 235페이지 쪽으로 좀 빠르게 넘어갑시다. 자, 오늘은 그럼 여기까지 할까?